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8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논평을 냈고요. 그 다음에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관련한 거죠. 왜 그러냐면 내일 모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문으로 출석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재명 수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일각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 보니까 결국 이재명을 탈탈 털어도 혐의가 안 나오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각각의 경우 뭐 이런저런 단계에 와 있다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은 종합적으로 보니까 아니 뭐 벌써 잡아놨어야 될 사람을 지금까지 뭐 소환도 못하고 그러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다. 그거는 뭐 분명합니다. 그러면 정말 탈탈 털었는데도 없는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실 것 같아서 자 장동혁 원내대변인 어제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겨우 시작이다. 지금은 이 한 몸 바칠 것 같은 측근들도 똘똘 뭉쳐 지켜줄 것 같은 169명의 의원도 작은 틈이라도 보이는 순간 이내 등을 돌릴 것이다. 첫 검찰 출석의 그 당당함이 얼마나 갈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겹겹이 쌓여 철벽 같은 방탄들도 진실 앞에서는 한낱 유리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게이트가 야권 전체를 뒤덮을 수도 있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오직 돈과 권력에 취해 욕망의 춤을 추었던 이들은 이제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욕망의 그물, 그 정점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다. 곧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재명 수사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진실이 곧 밝혀질 거면 지금 시작 단계는 아니죠. 뭔가 이렇게 좀 국민의힘 집권당의 원내대변인과 당대변인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척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에 이런 논평을 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이 두 사람 간에도 굉장한 거리가 있습니다. 같은 당인데 저희의 경험을 보면 원내대변인, 수석대변인 뭐 제가 한참 현장 기자 할 때는 원내대변인이라는 제도는 없었습니다만 뭐 결국 그 수석대변인도 없었고요. 그냥 대변인이 있었죠.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있었죠. 자, 이런 사람들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 그냥 단순 정치 공세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데 그 당에서 적어도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니면 아주 근접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 정도입니다. 그것도 과거에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있을 때 민정수석 비서관한테 또는 민정비서관한테 아니면 이제 과거에는 뭐 사정비서관이 있었던 적도 있으니까 이거 요새 어떻게 돌아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 상세히 뭐 팩트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흐름은 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감을 잡게 되고 대표가 뭐 대변인을 불러서 어떻게 돌아간대. 이런 게 이제 저희가 현장 기자를 할 때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민정수석 비서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수사 상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를 할 것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에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법률비서관 정도 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수사는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오늘 그냥 안 되겠다 이 정도로 처리하자 한 것도 만약에 오후에 뭐 김만배 씨가 입을 연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기 전에는 정확하게 누구도 모르죠. 다만 이 수사가 시작인지 아닌지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죠. 아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얘기한 거는 일종의 과장법이고, 사안별로 다른데, 양금희 대변인이 얘기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거는 일부 맞는 얘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또 틀린 얘기고, 곧 진실이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검찰 수사 단계가 뭐 몇 개는 거기까지 가 있는데 몇 개는 가 있지 않다. 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보이고요. 자, 이제 요 두 가지, 이재명 수사는 시작 단계냐 아니면 대장동이 초대형 스캔들로 비화하고 있느냐, 요 두 가지를 점검을 해볼 텐데, 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5월 10일 출범했습니다, 작년. 그리고서 6월쯤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인사 착수하고 그래서 7월쯤에 검찰 인사를 했고요. 실제 이 사람들이 부임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건 8월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재명 대표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찰들이 다 덮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흩어놨죠. 흩어놓으면 수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했거나, 대장동 같은 경우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수사만 했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한 거는 다 뭉개버리거나 아니면 안 받은 걸로 하거나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사는 8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와서 이제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중앙지검이나 뭐 수원지검이나 와서 그때부터 들여다보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맞춰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 9, 10, 11, 12 넉 달 정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넉 달이면 뭐 끝내는 수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대장동 같은 경우는 꽤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장동 수사는 지금 그 마무리 국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성남FC와 관련해서 내일 모레 이재명 대표가 출두를 하죠. 이거는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합니다. 이거 잘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3년 6개월을 뭉개다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단계가 되니까 그냥 돌연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겁니다. 뭉개다가 수사를 하다가가 아니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샅샅이 뒤졌는데 무혐의 처분. 거짓말입니다. 그냥 뭉갰습니다. 그러다가 무혐의 처분한 거를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거 문제가 있는데 왜 무혐의 처분했지?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하자고 하니까 친문지청장이죠.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가져와.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검토해볼게. 그래서 거기서 또 뭉갠 겁니다. 그 단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끝났죠. 그래서 그걸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또 경찰한테 맡겼기 때문에 경찰이 또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두산건설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이 그걸 다 나머지 5개 기업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상당한 진척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겁니다. 그게 수사 진척이 가장 빨랐던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만 조사하면 곧바로 기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이미 기소된 것도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그러나 큰 사건에 대한 혐의로서는 가장 빨리 진척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는 곧 마무리될 거라는 양금희 수석 대변인 얘기가 맞는 것이고, 백현동 의혹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성남FC를 제가 말씀드렸고, 대장동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당한 진척이 되고 거의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김만배 씨도 주목해봐야 될 국면에 와 있죠. 그래서 김만배 씨 입을 열기 위한 김만배 씨의 은닉재산, 이걸 지금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것이 이제 심지어는 김만배 씨가 법조팀 뭐 반장들 뭐 또는 법조팀 기자들하고 골프 치러 가서 100만 원씩 나눠줬다,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한 계좌 추적뿐만 아니고 각종 증언, 거기다 이제 뭐 한겨레 신문 기자는 뭐 9억을 요구했는데 6억을 자기 그 집 얻는데 비용으로 받았다. 물론 뭐 본인은 뭐 다른 해명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뭐 갚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중앙일보, 한국일보 뭐 이런 데가 다 뭐 8, 9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돈 거래한 게 나왔습니다. 본인들은 뭐 빌렸다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심지어 골프 칠 때 100만 원까지 얘기 이제 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결국 김만배 씨의 뭐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 글쎄 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냥 김만배 씨의 입을 열기 위한 주변인 압박하는 단계로 보인다. 왜냐면 김만배 씨는 기본적으로 기자였으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김만배 씨 입을 열기 위한 단계, 그 국면에서 지금 진척이 멈춰 있는 거죠. 왜냐면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는 순간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으로 바로 꽂힙니다. 지금도 그런 단계인데 그건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막판 정점 바로 밑에 와 있는 거죠. 대장동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백현동은 지금 경찰이 맡고 있는데 이건 뭐 경찰이 맡고 있어서 그런지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어쩌고 뭐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고, 우일의 신도시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죠. 근데 우일의 신도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작년 11월,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거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이거 다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금 태국으로 도피해 있으니까, 작년 6월에 도피해서 지금까지 이제 6개월 넘도록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귀국 신호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된 적은 맞는데, 그 이후에 진척이 없고 쌍방울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간 걸로 봐서는 아마도 그 딜, 이른바 김성태 전 회장과 검찰 간의 간접적인 딜, 이게 깨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재경 종합본부장이라는 사람이 태국에서 체포가 됐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아직 그 소송이 끝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 재경 본부장이 뭐 한국인이니까 거기서 소송을 오래 끌진 못할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태국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오래 끌진 못할 것이다 하는 예상. 그렇게 되면 뭐 1월 말이나 2월쯤에 이 재경 본부장은 국내로 압송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쌍방울 수사는 지금 진척이 중단된 상태죠. 그렇게 돼 있고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리 처방, 이건 경찰이 수사하고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은 따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뭐 경찰이 수사해서 저는 뭐 글쎄 이게 어떻게 무혐의가 되느냐. 아니 이재명 또는 김혜경을 위한 대리 처방을 하급자들이 했는데 본인들이 몰랐다? 그건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여하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혜경 씨가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아니 기소는 아직 안 돼 있죠. 공범으로 이제 그 적시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검찰이 더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일단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닌가 수사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미 기소된 거는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백현동 부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이 두 가지로 기소가 돼서 이건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될 단계, 현재는 공판 준비 기간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것들은 사실은 지금 한참 거의 정점이나 정점 바로 밑에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다, 과장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다, 대장동에 관해서, 그것도 과장이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 혐의가 결국 별로 없는데 자꾸 없으니까 뭐 이거 털다가 저거 털다가 하는 것 아니냐. 그건 100% 아니죠. 법인카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요, 그건 뭐 뚝 떨어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뭐 본인이 안 받았다, 본인이 받았으면 본인 뇌물이죠. 본인이
그 구단주인 성남FC에 돈 내라. 그러면 허가해줄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고, 전 용인시장이 바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7년에 법정 구속이 됐다는 사실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장동, 뭐 배임, 뭐 횡령, 뭐 이런 부분은 정점이 바로 밑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없어서 계속 턴다? 그건 아니고요. 완벽하게 뭔가 옥죄일 수 있는 카드, 이게 지금 나올락 말락 어떻게 보면 그런 단계에 와 있죠. 이미 수사는 상당히 진척이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이거 털다 저거 털다 이쪽으로 갔다 말이 안 되고, 수원지검, 그 다음에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중앙지검, 경찰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먼저 진행되는 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소환 요구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구속영장 그거 방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내년 4월 총선입니다만은 아마 총선 때까지 연달아서 서초동 검찰청, 여의도 민주당사, 서초동 법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최초의 제1야당 당수가 될 것이다. 본인이 사표를 내지 않는 한 사표 낼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요. 1차적인 위기는 올해 연말쯤에 이제 민주당 총선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지금 그런 금 가는 소리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두 대변인이 얘기한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시작이냐 마무리 단계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